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던커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덩커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군대에서 겪었던 아주 섬뜩했던 그때 당시의 경험담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군대 괴담인데, 여러분들 군대 괴담을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당연히 엄청난 상상력으로 그 모든 그림들이 그려지시겠지만, 이제 전혀 군대와 연관이 없으신 분들은 뭐야?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 귀신이 나오면 그 귀신이 나오는 장면만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무 선다 하면 그냥 경비 보초 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던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던커님께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신 이유가 군대에서 좀 특이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네. 훈련소 경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6년을 했어요. 네. 예, 그 훈련병으로 입대를 해서 중사로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돌비님한테 보내드린 얘기는 훈련소 얘기를 보내드렸었죠. 그러면 일단은 훈련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다.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시오. 기리십시오. 아우, 좋네요. 덩커님,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02학번입니다. 예, 02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는 이제 부유한 좀 집안에서 02년이면은 이제 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예. 나라에 경사가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도 재밌게 대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집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때부터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그게. 그런 경험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 좀 변하게 되고, 좀 냉소적이게 되고, 냉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입대를 해야겠다. 이럴 바에는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를 먼저 가는 게 조금 좋겠다 싶어가지고, 04년 초에 이제 그 대학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대를 해서 신병교육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2주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위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날 밤에 우리 그 생활관에 동기 하나가 불침번을 서다가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응급처치를 하고 겨우 깨어났는데 이제 의무대에다가 입원을 시켜놨다가 데려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 녀석한테 그 귀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병교육대에는 이제 그 생활관마다 불침번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한 15개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우리 그 신병교육대에서는 생활관마다 이제 불침번을 쓰다가, 신병교육대 그 생활관 문은 얼굴 높이에 그 창문이 있잖아요. 안을 들여다보라고. 문을 닫았더니 창문에 자기 뒤에 있는 여자 모습이 보이더래요. 들었던 얘기로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 것만 제가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전부터 그 또각또각 그 구두 소리가 난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거든요. 저희 그 생활관이 맨 끝쪽입니다. 옛날 군대 건물을 생각하시면은 맨 끝쪽에 밖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지그재그로 되는. 그러니까 그 계단을 올라오면은 2층에 바로 앞에 있는 생활관이 저희 생활관이었는데, 거기서 불침번을 써보니까 계단 쪽에서 계속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를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기절을 했다? 20분 동안 또각또각 소리를 들렸다? 그런 소리를 이제 저녁에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웃었어요. 군대 가면 이미 여러 가지 소문 듣잖아요. 무당 훈련병이 들어와서 화장실 귀신을 봤다는 둥, 남자들 많으니까 처녀 귀신이 몰려온다는 둥, 그런 소문들이 아마도 군대 갔었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관심 끌고 요령 피우려다가 동기가 거짓말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넘겼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자고 있는데 깨웁니다, 누가. 눈을 떠서 이제 봤더니 옆에 있는 그 동기예요. 옆에서 자는. 그 불침번 근무를 교대하자고 깨운 거예요. 네. 그 누워있는 순서대로 근무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한 40분이 남아있습니다. 근무교대 시간이.
너무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그때쯤이면 이제 10분이 아쉬운데 피곤해서. 근데 이 녀석이 또각또각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목소리가 막 가늘게 떨리는데 이거는 일부러 떨 수 없는 목소리예요. 이 녀석 진심인데? 그때 또각또각 소리가 들린다고? 진짜? 되물으면서 이제 전투복을 갈아입고 그냥 교대 시간이 될 때까지 침상에 앉아서 계속 물어봤어요. 문 앞에서는 불침번을 쓰고 있고, 야 들리냐? 안 들린대요. 야, 지금은 들리냐? 안 들린대요. 그러다가 이제 교대를 했죠. 이 녀석은 이제 옷 갈아입고 자고, 저는 이제 그 불침번을 그 교대 보고를 하고 와서 쓰면서 혼자 생각하는데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런 소문이 있고 이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이제 2명이 같은 경험을 했다?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가 원래 좀 겁이 없습니다. 번지점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무서웠던 영화 같은 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궁금증이 더 무섭죠. 저한테는. 불침번 교대에서 귀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들려라 하면서 나도 한번 들어보자 막 하는데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니까 그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서서히 좀. 서서 이제 반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른쪽 귀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리죠. 들렸다 하고 이제 눈을 뜨고 계단을 바라봅니다. 근데 반쯤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잠결에 무슨 꿈을 꿨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계단을 보고 있는데 계단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들립니다. 또각 하는 소리가. 혼자 이제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거는 군화로 그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아닌데? 너무 얇은 소리인데? 이건 하일 소리 같은데? 혼자 이렇게 계속 했는데 또 들려요. 또각 하고. 이거는 맞다. 이거는 구두 소리다. 이건 그것도 뒤꿈치가 좀 얇은 걸로 바닥을 치는 소리다. 옆에 있는 불침번한테 갑니다. 옆 내무실에. 저하고 한 3m? 4m 떨어져 있으니까. 야, 또각또각 소리 너도 소문 들었지? 야, 방금 들렸는데 너도 들었냐? 못 들었대요. 너도 뭐 들었다고 하려고? 너 기절하려고? 막 웃는 거예요. 3번을 들었거든요. 분명히 들었더니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이걸 당직성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분명히 들었으니까. 앞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의무대까지 갔다 온 인원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나 하는데 그 당직사관이 얘기를 듣고 이 옆에 있는 동기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 보자. 예. 친구 녀석도 봤다고 하니까 그 동기 녀석도 문을 닫고 그 앞에 있는 창으로 뒤에 있는 여자를 봤다고 하니까 나도 일단 보고를 해야겠다 하고 와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창을 봤죠. 그 비추는 제 뒤를 계속. 자, 보여라. 이제 보면은 내가 가서 보고를 할 테니까 한번 보여라 하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집중을 했나 봐요. 뒤에 뭐 있나 이리저리 막 이렇게 각도도 틀어보고 하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눈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귀에서 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방심하고 있던 차였죠. 이제 눈을 계속 집중하고 있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래서 뭐지? 누가 이렇게 잠꼬대를 해? 하고 이제 생활관 쪽을 봤는데 2가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비명소리가 너무 얇았어요. 여기는 여자가 없는데 하는 그 비명소리가 너무 하이톤이더라고요. 그 점이 하나 좀 이상했고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예. 한 14명 정도의 불침번이 문 앞에 서 있고 당직사관도 그때 그 중앙 계단 앞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소리가 들렸으면 뭐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뭐 떨어져서 뭐 다치는 소리인지 아파서 깬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다시 아까 갔던 그 옆 생활관 동기한테 가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야, 방금 비명소리 들렸는데 왜 아무도 안 움직이냐? 이 애가 다시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야, 서서 자지 마, 이 자식아. 무슨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왜 그래? 너 방금 분명히 들었는데? 이때부터 제가 좀 당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뭘까? 이게 홀린다는 건가? 뭔가에 홀린다는 건가? 그래서 나만 소리를 듣나? 나는 분명히 보자고 지금 눈에 집중하니까 소리가 들리고
아무도 못 듣는 소리를 나만 들었다고? 조금씩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불침번 교대를 했어요. 저도 다음 불침번한테. 교대를 하고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 야, 너도 한번 들어봐라, 속으로. 너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한 경험을 확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얘기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냥 교대를 하고 저는 잠이 듭니다. 예. 한 새벽 4시 정도 넘었죠? 그 시간에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이 꿈이 참 그런 게 이제 공중에서 바라보는 상황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불침번을 쓰는 제가 있고 공중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꿈에서. 되게 꿈을 꾸면 일어나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이 꿈은.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시점이 건물 밖으로 이동을 해요. 꿈에서. 하얀색 치마를 입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위에는 파란색? 위아래 다 하얀색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구두를 신은 여자가 이제 계단을 올라옵니다. 또각또각 소리를 내면서. 저희 생활관이 2층인데 2층에 있는 문 2장을 뚫고 이제 들어와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침번을 쓰고 있는. 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옆에 불침번한테 가서 뭘 묻기도 하고 뭐 들렸다고 막 문을 바라보기도 하고 막 분주하게 있는데 옆에 서서 저를 재밌다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를 바라봅니다. 예. 그러다가 제 귀에 입을 댑니다. 그리고 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그 꿈이에요. 오씨 깜짝아 하고 아까 갔던 그 동기한테 다시 갑니다. 가서 물어보는 거겠죠? 제가 방금 했던 행동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공중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화장이 굉장히 진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기로는. 근데 이렇게 된 거였어. 재밌었어. 마치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꿈이 제가 상상으로 뭔가 제가 겪었던 거를 억지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이해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귀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제가 그 새벽에 소리를 들었던 것보다 이 꿈으로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예, 그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등이 땀으로 다 젖었더라고요. 기상시간도 아직 안 됐어요. 기상시간도 한 20분 남았어요. 눈을 떴는데 그 왜 몸은 추운데 땀이 엄청 나 있는 상황이죠. 앉아서 한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꿈으로 설명을 해주네? 정말 내가 새벽에 이걸 겪은 건가?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막 상황 정리가 안 돼서 한참 그렇게 그 기상나팔이 울 때까지 20분 동안 혼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뭘까 혼자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들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날 아침을 먹고 와서 자유시간이 있을 때 서로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야, 나도 네. 이런 상황이 있다. 근데 나 이런 꿈을 꾸더라. 너도 그런 꿈 꾼 적 있냐? 그러니까 꿈은 안 꿨대요. 네. 예, 그 또각또각 소리를 들었던 동기들 2명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반에 나이가 저희보다 한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러면은 그 또각또각 소리가 뭔지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 옛날에는 그 무슨 전선 뭉치 같은 것도 있고 TV 뭐 케이블 뭉치 같은 게 뭐 벽을 칠 수도 있고 바람에 흔들려서 또각 소리가 날 정도의 이유가 많지 않냐. 그래서 찾아보자. 그래서 한 2, 3일 동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또각 소리의 정체를 밝혀보려고. 결국은 못 밝혔습니다. 그 또각 소리가 너무 구두 소리 같아요. 정확하게 구두 소리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전투해가지고 소리도 내보고 이 소리 아니야, 이 소리 아니야. 막 이러고 그 얇은 총 같은 걸로 고무를 대서 하이힐 그 뒷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소리야, 맞아, 이 소리였어. 3명이 다 이렇게 그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라고. 그 면적이 얇아야지 날 수 있는 그런 소리. 그렇죠. 좀 얇은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실험도 해보고, 이 소리 맞는데? 그래서 결국은 원인을 못 밝혔어요. 뭔가 제한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심형교육대였으니까. 네. 그렇게 그때 경험은 끝났지요. 이제 군대 네네.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일이 또 여러 가지는 있으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사관이 되고 나서
이제 당직 사관을 쓸 때의 얘긴데요. 네, 쉬운 선택이 아니셨을 텐데. 예, 그때 네. 상황이 이제 전역을 해봤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뭐 이제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되고 해서 그냥 현역부사관 지원을 해서 네. 이제 부사관이 되고 그 이라크 자이툰 사단의 파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칠진으로 이제 자이툰 사단 파병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파병 교육 훈련을 그 주둔지에서 받고 있을 텐데 이라크 파병하게 되면 이제 야간 사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간 사격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파병 가는 그 제대가 이제 경계 근무를 하는 그 임무였다 보니까 야간에 경계 근무를 할 일이 많아지니까 야간 사격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근무 순서가 돌아와서 당직 사관을 쓰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야간 사격 때문에 병력들이 다 이제 사격장으로 야간 사격을 하게 되고 그 K3라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 사수들 있죠. 람보가 갖고 막 바바바방 하고 쏘는 기관총을 K3 사수들은 이제 야간 사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K3 사수들만 9명 정도 이제 중대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야간 사격을 안 가는 인원들만.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PX에 갔다 오겠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근무 스타일이 PX를 간다는 거는 보고하지 마라. 그냥 밖에 그 오두막하로 갔다 오는 행선지만 적고 갔다 와라. 그냥 좀 그런 것들은 프리하게 풀어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 갔다 와. 갔다 오고 이제 병력들 9시 좀 넘으면 복귀하니까 그 전에만 와라. 중대장 오기 전에만 와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보냈어요. 당직사관은 이제 야간 사격이 복귀하다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당직사관 근무가 애들 이제 오면은 씻어야 되니까 씻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점호 같은 것도 이제 없어지니까 그 나머지 보고들도 미리 사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막 일을 하다가 이제 다들 씻고 다 재우고 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아까 X 간다고 하는 한 명 있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복귀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분대장이 밖에 나가서 그 보드마카로 이제 행선지 있는 거를 보더니 갔다 오면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PX라고 돼 있는 거예요. 등골이 진짜 서늘합니다. 진짜 그 상황이 되면은 복귀를 안 한 거예요. 당직 사관인데 제가 모든 책임이 저거든요. 그 상황에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보고를 해야 되나 5분 뒤에 출동을 시켜서 이제 얘를 추적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 확인을 해보자. 보고를 하더라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 PX에 가게 됩니다. PX까지 걸어서 한 10분 거리예요. 이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발 있어라. 이미 PX도 문을 닫았죠. 시간이 10시가 넘어갔는데 알지만 있어라 제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이제 종합연병장이라고 잔디로 된 연병장이 있어요. 네. 그 귀퉁이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좀 심어져 있는 작은 그 연못 같은 숲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04년 군번 정도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한 2년 정도 군대에서 보급하는 생활복이 그 활동복이 주황색일 때가 있었어요. 야, 그거 예. 귀한 건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한 2년 정도만 보급됐던 센 주황색이 있었어요. 예. 그 정말 위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어디서나 너무 눈에 잘 띄게 만든 그 활동복을 입고 있어서 이 인원이 네. 그 조명이 없는 어두운 밤에도 확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래 위로 주황색 입은 애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쟤인가? 하고 가는 거야. 정말 다행히도 저희 중대 애인 거예요. PX에 간다고 갔던 애인 거예요. 이름은 그냥 김일병이라고 할게요. 그 아이가 왜 제가 잘 알고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냐면은 휴가를 가서 그 화장실에서 돈을 주어요, 이 아이가. 그 시골이 집인데 그 다른 사람이 소를 팔고 현금을 받았던 600만 원을 화장실에 두고 갔는데 이 아이가 그걸 주워서 주인을 찾아줬어요. 휴가 네. 나가서. 그래서 이게 그분이 국방부로 그 사연을 올리고 그게 거꾸로 내려와서 포사휴가를 받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얼마나 얘가 예쁩니까. 국방부에서 칭찬을 받게 했는데 우리 중대를. 그래서 너무 그 이미지가 좋은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시가 넘는 시간에. 네. 그래서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PX 간다고 한 지가 3시간이 넘었는데 얘가 눈이 멍하게 있다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보직이 팀장이었는데 팀장도 여기 와가지고 빨리 앉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뭐 지금 거수자가 지금 여단 안에 들어왔다는 실상황 보고를 들어서 저희 분대원들이 전부 지금 저기서 수색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지금 활동복 입고 단독 공장도 없어서 우리 분대장이 나보고 그냥 여기 숨어 있으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팀장님도 빨리 여기 앉으시라고. 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휘관들 돌아다니는데 걸리면 혼나신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니네 분대장이 너한테 여기 앉아있으라고 했다고? 네.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잠깐만 너 일어서 봐. 아니야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어서 일단 중대로 복귀하자. 멀쩡해요. 뭐 어디 비틀대는 것도 없고. 예. 같이 손 붙잡고 왔어요. 제가 혹시나 얘가 도망갈까봐 손을 꼭 붙잡고 왔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앞에 나타나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걸로 의심도 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네네.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왔어요. 중대끼리. 행정만에 앉혀두고 이제 커피를 한 잔 타주고, 자 처음부터 얘기를 해봐라. PX를 가고 있었대요. PX를 가고 있는데 종합면명장에서 단독군장을 한 7명인가가 후다다다다닥 뛰어가지고 자기한테 오더래요. 네. 그래서 잘 보니까 자기 분대장이더래요. 너 여기서 뭐해? 라고 하기를 해. 저 PX 갑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이 너 지금 실상만 걸려가지고 다들 지금 비상 걸려서 수색하고 있는데 넌 지금 PX를 간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여기 앉아. 너 지금 전투복도 안 입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걸리면 영창 가. 너 여기 빨리 나무 사이에 앉아서 숨어 있어. 안 그럼 너 큰일 나. 그랬대요, 자기 분대장이. 너 여기 숨어 있어. 우리는 수색하고 올게. 하고 자기 분대원들하고 다시 다 갔대요. 그래서 얘는 3시간 동안 거기 숨어 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예. 저는 또 딴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계속 같은 걸 질문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걸 질문해도 얘기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 얘기를 반복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일단 너 씻고 자라. 이제 근무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일단 씻고 이제 생활관 들어가서 자. 하고 이제 얘를 보내놓고 불침원한테 이제 야 감시 잘해라. 혹시 무슨 일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얘기까지 해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또 중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좀 이상한데 그 원체 A급 병사였던 애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해당 저의 소대장하고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네. 예, 그런 결론이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근무가 끝나고 이제 소대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소대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 주장에는 자기 분대원들이 와가지고 분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혹시나 야간 사격을 계셨을 때 얘네 분대원들이 이쪽에 온 적이 있습니까? 소대장이 표정이 싹 하고 식더라고요. 혹시 걔 이땡땡 분대원 아닙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땡땡 분대원 맞습니다. 그러더니 그 야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격을 하는 조와 대기하는 조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사격장은 분위기가 엄습합니다. 근데 야간 사격이니까 더해요. 솔직히 너무 안 보이니까 더 이제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분대대로 그 야간 사격을 하는데 소대장이 이제 통제를 하다가 저쪽을 봤더니 한 개 분대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요. 마치 짰다는 듯이 그 분대원 7명이서 똑같은 모양으로 무릎을 꿇고 총을 지지하고 고개를 푹 하고 숙이고 있더래요. 얘네들 왜 이러고 있지?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분대장한테 야 쟤네들 뭐해? 저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해. 쟤네들 자? 야간 사격이니까 쟤네들 저러고 자는 거야? 가서 깨워. 뭐 얘기했더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통제를 하고 다시 보니까 다시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직접 가셨대요. 그 소대장이. 가셔가지고 야 얘는 왜 이래? 야 일어나. 들 여기서 자고 있어. 깨우더니 이제 마치 잠에서 깬지 분대원들이 다 일어나더래요. 네. 그래서 얘네 졸았어?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졸았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졸아? 뭐 그러고 조니? 정신 차려 이 X들아. 지금 여기 사격장에서 지금 졸 일이냐고 지금 얘네.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소대장 입장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총을 지지하고 잔다고? 그래서 이 소대장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고 그냥 복귀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같은 분대예요. 그 분대 그 기관총 사수예요. 봤다는데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야?
무릎 꿇고 있던 애들이 권총 쏴서 와서 수색을 했다고? 뭐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거 보고해야 돼 말아야 돼? 보고하기도 뭐하잖아요. 이게 뭐가 증명이 되거나 무슨 사건이 있어야지 보고를 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지금도 통화해서 그때 얘기를 해요.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 분대원과 PX 가다가 분대원을 봤다는 기밀병. 예.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섬뜩하네요. 이게 상상이 잘 되네. 예, 그 소대장님이 지금은 저기 특전사 대대장을 하고 계세요. 이야, 이게. 예, 3공사에서 대대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둘이서만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무도 네. 몰라요. 저희 둘만 알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일단 덩컨님이 오늘 두 가지 군대 괴담을 들려주셨지만 또 그 직업 군인을 하셨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소 이제 군대 생활을 하신 게 조금 예전이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20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그때만의 더 모르는 색다른 공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뭐 현실 공포도 있겠지만 폭력이라는 그때가 충분히 있었을 어마어마했죠, 때니까. 솔직히. 예, 그렇죠. 예, 어마어마했죠. 지금이야 뭐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중학생 나온 이상 저가 군대 생활했을 때는 그거를 좀 네네. 물려주는 때였거든요. 주황색을요. 그러니까 짬 높은 애들만 입을 수 있게끔 이제 선임에서 선임이 이렇게 좀 물려주는 그런 06년 군번, 네. 07년 군번 뭐 이 정도 되나 싶은데요. 이제 그쯤 07년 이상 네네네. 이상 때인데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보면 그것도 물려주고 생각이 이제 막 나네요. 태권브이 남색깔. 그건 그 전이죠. 네, 핵주황색 그러니까 전. 그것도 네. 물려받은 동기가 있었어요. 와, 네. 그건 제가 물려받았는데. 제가 아무튼, 04년 군번인데 네.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 해봤자 아저씨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덩컨님 다음번에 또 다른 군대 괴담 있으시면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은 던컨님께서 겪었던 또 소름 끼치는 군대 괴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덩컨님께서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야기 듣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었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